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울버햄튼과 3라운드 경기 1대0으로 승리하면서 3경기까지 2승 1무 승점 7점을 얻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열린 경기 아스널이 본머스 원정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3전 전승 승점 9점으로 1위로 올라선 가운데 토트넘의 승점 7점으로 2위고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맨시티도 3연승을 준비하면서 선두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주장인 골키퍼 위고 로리스의 충돌이 또 한번 벌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화제의 중심은 역시 해리 케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결승골을 넣었죠.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페리시치의 헤더 패스, 케인 선수가 마무리한 것이 이날 케인 선수의 토트넘 통산 250호 골이 되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5골을 넣었는데 이 골이 모두 토트넘에서만 나온 기록입니다. 단일 클럽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웠고요. 또 이 골이 토트넘이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홈경기에서 기록한 1000번째 골이었다. 1000호 골의 주인공 케인이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4위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은 앨런 시어러가 260골로 가지고 있고 웨인 루니가 208득점으로 2위, 앤디 콜이 187득점으로 3위인데 케인 선수가 이날 한 골을 추가해서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184호 골 동률에 있다가 단독 4위가 됐고요. 3골만 더 넣으면 앤디 콜을 제치고 최다 득점 3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웨인 루니의 기록을 깨는 것도 지금과 같은 페이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전성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어러의 기록까지 깰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골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페리시치, 케인 조합이 합작골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는데 무실점 승리도 크게 의미가 있었잖아요. 벤 데이비스 선수가 이 무실점 승리에 관여하고 또 공격 빌드업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 후 토트넘 공식 채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수비진 역시 또 팀 전체가 공격진이 갖고 있는 퀄리티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늘 경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트넘 공식 채널이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 대해서도 탑 퍼포먼스라고 칭찬을 했는데 케인도 잘했고 페리시치도 잘했고 두 선수가 또 연달아서 첼시 원정에 이어 결정적인 골을 또 합작해냈는데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올 시즌 토트넘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 최고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미 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도중에 VIP석에서 토트넘을 지켜보는 축구 황제 브라질 스트라이커 출신 호나우두의 모습이 포착됐죠. 현재 스페인 라리가 클럽 바야돌리드의 구단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예전부터 나이키의 스폰서십을 받는 대표적인 선수였잖아요. 토트넘이 2018년에 나이키와 스폰서십을 장기적으로 체결해서 계속해서 좋은 인연들을 맺어가고 있는데 나이키가 제작한 이 토트넘의 호나우두 9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기념사진도 찍었고 이날 토트넘의 게스트로 경기에 와서 이제 지켜봤다, 현장에서 지켜봤다 이런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호나우두가 바야돌리드의 구단주로서 선수 거래를 또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떻게 토트넘과 인연을 맺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가 2019년 12월에 번리와의 경기에서 70m 드리블 단독 돌파골을 넣었을 때 본인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함께했던 브라질의 호나우두를 연상시키는 골이었다. 내 아들도 손흥민 선수를 손나우두라고 부른다. 호날두의 손날두가 아니라 호나우두의 손나우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교하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호나우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축구계에서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가장 크게 주목된 부분은 역시 손흥민 선수와 로리스 선수의 충돌이죠.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축구 최선임 기자인 리 윌못 기자가 보도한 것인데요. 손흥민과 로리스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본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위고 로리스는 이전에도 경기 중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이다. 토트넘의 두 선수는 2020년 에버튼에 승리하던 경기 당시에 경기장 위에서 언쟁을 벌였다. 로리스는 이후에 기자들에게 손흥민이 수비로 내려오지 않았고 에버튼이 근거리에서 슈팅을 허용하게 했던 전반전 상황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로리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타입의 유형이 아닌데다가 손흥민 역시 늘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상했다. 손흥민 선수와 로리스 선수가 2020년에 충돌했던 것에 이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또 한 번 경기장 위에서 다들 보는데 이런 언쟁을 벌였다.
토트넘의 경기 중에 이렇게 선수들끼리 소리 지르는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팀이고 로리스와 손흥민 선수는 더더욱이나 그런 경우가 드문데 왜 두 선수만 이렇게 부딪히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두 선수의 경기장 위에서의 충돌은 하필이면 토트넘이 아마존 프라임과 제작한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을 촬영하던 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라커룸에서의 충돌까지도 생생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었고 손흥민 선수가 로리스의 지적에 대항하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치는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상대 역습의 위협적인 상황을 내주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공격을 하러 올라가다가 역동작에 걸려서 따라 내려오는 시점에서 본인이 빨리 내려올 수는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화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따라 내려갔어야 되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수비의 책임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딱 집어갖고 뭐라고 한 것이 많은 한국 팬들에게는 좀 화가 났던 그런 장면인데 그 뒤에 서로 풀기도 했었고 또 한국 투어에 와서도 한국 투어에 오기 전에도 한국 팬들에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스처도 취하고 팬 서비스도 하고 손흥민 선수와도 잘 지내는 모습 때문에 좀 이제는 뭐 잊혀진 일이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런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토요일 점심시간에 열렸던 경기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두 선수의 충돌 2라운드가 거의 펼쳐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로 격하게 언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일단은 기자석이 그라운드와 가깝고 또 소리 지른 것이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전반 초반 한 10분이 되기 전쯤의 시간이었는데 로리스 선수가 이제 공을 방출하고 전개하는 상태에서 던져주려고 하는데 받아줄 선수가 없었던 것인지 혹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심하니까 먼 쪽으로 돌려주려고 했던 것인지 손흥민 선수에게도 주고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 내려온 거죠.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도 움직여서 내려와서 패스 옵션이 되어줘라 라고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쳤다는 부분에 있어서 롤리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꾸짖었다, 나무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약간 짜증 섞인 뭔가 질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자 손흥민 선수는 진정해, 왜 그래, 서두르지 마,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경기장 위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이죠. 아마 뭐 로리스 선수와 이전에 그 언쟁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이번에도 나한테만 또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렇게 언쟁이 좀 격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이들이 느낄 정도로 좀 티가 났었는데요. 지금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서 폭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과 후반전 중반 시점, 전반 25분, 후반 25분에 쿨링 브레이크, 드링킹 브레이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도 전반전 드링킹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물도 마시고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서 누군가 부릅니다. 바로 로리스예요. 로리스 선수가 좀 멀리 있다가 손흥민 선수를 막 불렀어요. 부르더니 좀 이제는 유하게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차분하게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 좀 푸는 얘기였고 손흥민 선수도 알았다라고 하지만 표정은 조금 어두웠었거든요. 어두운 표정으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로리스가 떠나니까 페리시가 웃으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보자. 좀 좋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좋게 했을 때 좀 서로에게 시너지가 낼 수가 있는데 페리시 선수가 뭐 첼시와의 경기에도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감독의 지시 시간, 쿨링 브레이크 시간에 손흥민 선수를 불러가지고 귓속말로 어떤 지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는 모습들, 33살의 베테랑 선수로서 또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 최고의 무대를 또 우승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많은 그런 페리시가 왼쪽 윙포워드를 본인도 보기도 했었고 양발잡이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같은 그런 고민들과 고충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선수로서 많이 풀어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독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로리스의 사이에 뭐 앙금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경기가 결국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을 때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 위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로리스가 먼저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서 악수도 하고 또 머리를 만지고 머리를 맞대면서 괜찮지? 나쁜 감정 있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표정은 조금 어색하고 찜찜해 보이는 것도 있긴 했지만 머리를 맞대면서 로리스 선수가 뭔가 그래도 이전에 그 충돌을 조금 풀어주려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뒤편에서 호이비에르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로리스가 풀어주고 난 직후에 또 콘테 감독이 바로 다가옵니다. 콘테 감독이 와서 손흥민 선수 하이파이브 하고 또 깊게 포옹을 해주면서 격려해 줬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올 시즌 3경기 동안 골이 없었고 또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승골 과정에서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기점이 된 역할을 하긴 했지만 몇 차례 문전에서의 좋은 기회를 또 좋지 않은 마무리를 통해서 아쉬운 퍼스트 터치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낙담을 많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 마음을 좀 헤아리는 부분들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의 집중 견제도 따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도
동료들도, 특히 손흥민 선수와 친한 동료들도 격려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메로의 부상 때문에 이날 경기 전격 선발 출전한 다빈손 산체스 역시 손흥민 선수를 또 찾아와서 안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후 장면 역시 케인 선수가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했고, 또 케인 선수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들도 집중 조명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 본인의 득점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팀의 승리에 또 좋은 골을 넣었던 자신의 이제 최고의 파트너,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인 선수에게 또 찾아와서 하이파이브 하고 또 두들겨주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득점 축하한다,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양팀 선수들도 인사를 많이 나누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쿨루셉스키 선수가 울버햄튼의 이제 측면 공격수인 페드로 네토와 또 유니폼을 바꿔 입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선수들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 좀 공격 라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케인 선수가 이제 3라운드까지 2골을 넣었고, 또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는 사우스햄튼과 첫 경기에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이미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페리시치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첼시전에 케인 선수의 극장 동점골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한 것에 이어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헤더 패스로 감각적으로 연결하면서 케인 선수의 골을 또 한 번 도와가지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과의 첫 경기에 1개의 어시도 기록해서 1도움 기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공격 포인트가 적고, 히샬리송 선수가 2라운드, 3라운드 2경기 연속 교체로 나왔는데, 교체로 출전한 짧은 시간 동안에도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케쿨 트리오를 이제 페리시치, 히샬리송이 조전하고 위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페리시치는 왼쪽 윙백으로 뛰고 있지만 사실상 손케 투톱에 페리시치가 왼쪽 윙포워드의 역할을 하는 상황, 4-2-4 내지 4-4-2 포메이션을 콘테 감독이 공격 상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에 많은 무기가 생긴 토트넘, 팀적으로는 좋지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발하고 골을 넣고 또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다는 것, 올 시즌도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이제는 경기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3라운드까지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 펼쳐졌는데요. 8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 노팅엄과 원정 경기로 치를 4라운드 이후부터는 주중 주말 경기가 빡빡하게 이어져요.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9월 3일 토요일 밤 11시에 풀럼전, 이 경기를 아주 짧은 간격으로 치르게 되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본선 조추첨이 8월 25일 목요일 밤에 열리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이 조추첨 결과가 나오면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1차전, 2차전이 바로 펼쳐집니다. 즉 맨시티와 빅매치,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 사이사이에 챔피언스리그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이 영입한 6명의 선수들, 포스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카라바오컵이나 FA컵 위주로 나서겠지만 히샬리송, 비수마,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빡빡한 로테이션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과 또 체력을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전 여러모로 두 한국인 선수들에게는 아쉬운 경기였지만 어찌됐거나 토트넘은 3경기에서 지지 않으면서 올 시즌 기대했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